안녕하세요. 상회의 프로 워킹맘 시즌2 테이블톡 맘대로 키워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가끔 하늘에 봐 스카이엔 진짜 스카이 없다. 이런 테마를 달았어요. 매주 월요일 5편에 나눠서 지금부터 방송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왜 멋진 그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내가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질감도 느끼고 동일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우리가 욕하면서 담는 심리인데 네. 되게 동일시하는 감정도 느끼면서 네.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이 감정이 이제 같이 오버랩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게 그 자기를 보는 마음도 있을 거고 원하는 마음을 내가 저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원하는 마음도 보게 되는 거고. 원하는 마음도 거기 있다. 예. 나는 그렇게 비싼 돈 들여 이건 못하지만 왠지 하고 싶었던 속마음도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되게 욕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으로는. 욕 나오죠. 네, 욕하고 싶어 하는 되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교육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당연히 핫한데 이제 그 근처에도 못 가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욕도 했다가 부러워했다가. 예. 양쪽 감정이 막 섞여서. 그러니까 그 감정이 섞인 경험을 제가 이제 이렇게 폭삭 망하면서 했잖아요. 이제 그 컨설턴트에서 네. 욕먹게 하시고 회의하시면서 폭삭 일단 간단해요. 망하셨거든요. 왜냐면 이 수익자가 정말 땅 팔고 그 할아버지 밭 팔아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집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야 했던 그렇죠. 거군요. 저도 사실 그 문서를 이렇게 딱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서 문서라는 건 뭐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현찰이 부족하니까 이걸 네. 당근 맡긴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네, 문서 받면서. 네네네. 와. 네. 그러니까 현물을 받으신 거죠.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일단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 네. 약속을 다 지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머리를 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셨군요. 그때 머리끈을 하도 많이. 잡히셨어요? 그럼요. 거기 드라마에서 딱이 맞죠. 국수가. 네. 네, 저는 머리끄댕이 정말 많이 끄댕겨 봤고요.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갑질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서로의 기대치가 이제 달랐던 거죠. 내가 측정하는, 판단하는 아이의 기대치와 엄마가 집문서 맡겨가면서까지 나한테 판단하는, 맡겼던 네, 그 기대치가 이제 너무 달랐던 거고.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저 또한 난 할 거 다 했어.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네. 그런 이제 마인드로 소통이 네. 좀 안 됐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좀 전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 하고 싶어요, 사실. 예. 뭐 명문대 가고 싶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집안들이 여기서 이게는 돈입니다. 지금 네. 액션이 동감이었습니다. 네. 네네. 요거.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찾아낸 게 그게 막상 저희 아이들의 현실이 되었잖아요. 어느 네. 날. 이렇게 부도가 나고 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찾아낸 게 저는 의치대 한국 하늘에는 솔직히 스카이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 하늘에서. 그런데 저는 피지 하늘에서 스카이를 봤어요. 어디 하늘에서요? 피지. 피지. 발음이 너무 세서. 네. 거기서도 봤고 중국 하늘에서도 스카이를 봤고 그다음에 캐나다 하늘에서도 봤고 나 오로지 대한민국 하늘에서만 스카이를 나는 지금 폭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탁 찌르셨는데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서까지 명문대를 보내야 할 만큼 이유가 있었을까를 이제 뒤집어 볼게요. 어렸을 때 스카이 가라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희 오빠도 저희 엄마가 서울대 법대 보내려고 사수를 시켰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뭐 그 집안 애들 다 잘 되듯이.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굳이 그래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율이 저희 때는 되게 많이 현실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전에. 네. 네. 그래서 명문대를 꼭 가야 하나? 명문대 신드롬에 대해서. 네, 지금도 통계 결과를 보면 결국 명문대 퍼센테이지로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 웰빙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우리가 네.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명문대 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명문대 주의. 명문대가 되게 무슨 신이 되듯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입든 말든 이 아이가 불행하든 말든 명문대만 이제 보고 아이를 밀어붙이는 그런 쪽에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사실 타고난 아이들 또는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명문대 갈 수 있으면 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마음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걔 중에 자살하고 싶은 애들이 생기는 그런 이유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행복하게 명문대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명문대 갈 친구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전부 다 그럼 우리는 뭐 중간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상처 입어 가며 죽고 싶어 가며 뇌 균형을 다 잃어가며 굳이 명문대를 푸시하는 그런 게 좀 문제지. 그게 이제 문제라는 저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명문대 갈 사람은 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7, 8년 네. 정도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하고 리틀 아이비를 졸업한 오리 야. 신드롬. 네. 30대 초중반의 그 졸업자들한테 3,000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설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벌고 있는 돈이 그 당시에 1년에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90몇 프로 정도가 네. 10만 불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아이비리 네, 나온 사람들이. 뭐 아이비하고 리틀 아이비 나온 사람들 중에.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물었어요. 네. 70몇 프로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앞으로 계속 이 이상의 돈을 벌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극명하게 네. 나뉘어졌었어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한 20, 30% 정도? 어. 그래서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신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계속해서 10만 불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떨어진 한 60% 정도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돈을 적게 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 가까운 수치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돈하고 행복 지수가 비례하지 않았단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실제로 어떤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만족도를 갖고 행복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 네. 그거는 약간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약간 강제적인 게 좀 있을 수 있었다라는 부담이 좀 그러니까 느껴지는데요. 이제 명문대를 간 사람 중에 네. 라이프 그 전체 히스토리를 딱 보면 예. 모든 명문대 간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지는 절대 않죠.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양육과 이런 저는 뇌를 좋아하니까 뇌가 만들어진 친구들 중에 예. 많은 퍼센테이지가 명문대를 가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명문대 간 친구가 행복해 보일 퍼센테이지가 높지만 네.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명문대를 갈 확률이 높고 자기 것을 잘 성취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런 아이들은 명문대 가도 명문대 휘둘리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평생을 웰빙할 수 있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그 순간순간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채워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좀 약간 이상적인 그렇죠. 경우인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확실히 명문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면 사실 좀 유난한 거 아닌가? 보면은 그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Don't worry, be happy. 발음 라는 말이 좋습니다.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공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제 행복해질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말을 돈, 우리가 하는 money, don't worry, 돈을 걱정하면은 아닐 be happy. 행복하지 않게 된다. 네, 말리네요. 돈이 있어서 해피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돈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건상 그런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이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혹시 돈이 저희는 있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 지금 다 돈 많으신 사주님들이 계시고. 네. 네. 잠시만 보충을 네네. 하면 네. 실제 행복연구소 연구한 거 보면 네. 행복도랑 관계에 있는 그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몇만 불 시대죠, 우리가. 우리요? 3만 불씩. 3만 불. 통계를 내보면 8,000불 이하로는 확실히 행복도랑 관계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급빈자는 너무 없으면. 불행한데 8,000불 이상은 행복도랑 관계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그 공학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믿잖아요. 네.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명문대 출신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행복 지수랑은 또 관계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시는 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고를 때
이제 내가 뭐 하버드를 간다, 뭐 예일을 간다 이런 것보다 내 전공에 따라서 자, 이 전공에 미국의 탑 5가 어디냐. 이 탑 5 안에 들어가는 게 네. 진짜 기본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10만 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하고 좀 다른 구조죠.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별로 그렇죠. 가끔씩 어떤 전공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학교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건데 이 명문대를 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쉬운 공식이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어려운 길보다는 더 확실한 길을 보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게 명문대냐라는 거는 이게 그래요. 미국처럼 우리가 꼭 서울대를 나와야지만 가수로서 성공을 하고 우리가 꼭 연세대를 나와야지만 뭐 의사로서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네. 아, 그게 낫다라고 다 생각하니까. 뭐 확률적인 아니, 거죠.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 실제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야지 네. 그 분야의 명문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네. 말씀 굉장히 이상론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알매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내 아이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다 너를 위한 거라는 이.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아까 미국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에 있는 일부 대학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고 보면 그 어떤 과는 그 대학이 유명해. 어떤 과는 그 대학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보면 우리가 흔히 들면 미주리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저널리즘. 네. 네, 중간 정도 수준의 주립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저널리즘이나 네. 그렇죠. 뭐 브로드캐스팅은 굉장히 항상 좋은 학교죠. 항상 상위권에 있는. 네네네. 저는 근데- 솔직히 명문대가 나쁜 게 아니고요. 명문대 가야 하는 곳이 맞아요. 근데 명문대를 가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네. 먼저 얘기를 좀 네. 하시겠대요. 자꾸 흐름을 아니 잃으실까 왜냐하면 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어디가 제일 좋지? 서울대. 의대는 맞아요. 어디가 제일 어디 좋지? 경영 아니에요? 서울대. 수의학과 어디가 제일 좋지? 서울대. 서울대.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친구들이 수의학과는 건대가 좋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축산이나. 네. 예. 수의학과는 건대가 좋잖아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수의학과는 서울대하고 건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다음에 건대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모든 대학들이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서열화가 되어 있고 그나마 조금 예전에는 뭐 우리 실은 이거 팟캐스팅이니까 네. 연대가 좋아 고대가 좋아 네. 여기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대 나오신 분들은 연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고대 나오신 분들은 고연전이라고 고연전.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법대는 여기가 좀 낫고 네. 신방과는 여기가 좀 나. 있었죠. 있었죠. 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실은 거의 점수가 서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열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누가 만들었죠? 예전에 패션은 계명대가 참 좋았어요. 대구 계명대가요. 계대. 패션에서는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축산대는 일단은 건대를 네, 더 많이 네, 그렇죠. 갔고요. 근데 지금 이 서열화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입시하시니까 이거 수능 때문입니까? 근데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차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꿈과 희망인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제가 직업을 예를 들게요. 가장 네. 직업 이탈률이 많은 간호학과를 예를 하나 들면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간호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쯤 있을까요? Just guess.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간호사로 간다. 네, 간호사 제가 볼 네, 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많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간호사 많죠. 해놓고 의전을 가기 위해서 간다거나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딴 데로.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으로 간 사람 좀 어쨌든 많이 간호학과를 있을 것 같아요. 졸업해서 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 아니에요? 되게 우리나라에 실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은 좀 더 많겠죠. 2015년 기준으로 34만 명 정도 돼요. 34만. 34만 명의 이제 잠재적 간호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간호사를 하는 사람 몇 명쯤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16만 명 정도예요. 46%가. 절반이 안 되죠.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간호사라는 직업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전문직이거든요. 그럼요. 좋은 건데 이것도. 근데 전문직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실은 전문직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에 종사를 안 한다는 거죠. 왜